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연일 이틀 동안 굉장히 온도가 높았죠. 어제 기온은 실내가 27도까지 있었는데요.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후덥지근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러우 물 든 거 보여드리고 이제 차차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들 물 빠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아직은 이제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이제 까라솔은 지난번에 꼬집기 한 거 아이가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 프리 린제는 물이 살짝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테랑이고요. 원종 프리티고요. 요거는 큐피트고요. 이거 러우입니다. 러우고요. 러우도 입장끝이 살짝 물이 들었는데 서서히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당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밑에다 놨었거든요. 햇살 받아서 이제 계속 예뻐지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서서히 빠질 것 같고요. 황금 염자는 베란다 거치대에 놔뒀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로즈는 비 맞고 굉장히 예뻐졌죠. 홍옥 같은 경우는 뒤부터 서서히 물이 빠집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레티지아도 앞에 이제 뒤에는 거의 빠지고 앞에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플로리디티죠. 플로리디티도 밖에 놔뒀었는데 이제 다져지고 있고요. 서브 교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아직은 이제 물이 확연하게 확 빠지지 않는데 서서히 물이 빠지고 있는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 봤고요. 오늘은 제가 그 베란다 아이들 중에서 꽃이 핀 아이들을 좀 한 자리에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저도 모아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꽃대를 다 잘라주고 있는 시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지 아이들을 비교해 보려고 한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공통점이 주황색이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노란색도 좀 보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금왕성은 정말 이 친구는 대단합니다. 한 달 이상을 예, 이제 조금 폈죠. 이제 조금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도 위에 지금 세 송이, 네 송이는 아직 피질 않았어요. 이 친구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금왕성이고요. 예, 이 친구는요, 폴리스카이라는 친구인데요. 어느 베란다 안쪽에만 있다가 제가 베란다 거치대에 내놨더니 저렇게 색감이 예쁘게 변하네요. 아직은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았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폴리스카이 매력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진가를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랑 자꾸 그 거치대에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아는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홍련 같은 경우는요, 이제서 이렇게 딱 한 송이를 피우네요, 꽃을. 예, 얄궂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금 피고 있고요. 만개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한 1cm 정도 돼요. 이 친구가 하루하루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보통 식물은요, 성장 과정이요, 영양 생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최대한 줄기와 잎에 영양 공급을 해서 아이들을 성장을 시킨 다음에 생식 생장이라 그래서 자기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종족 번식으로 해서 씨앗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씨앗을 발화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퍼뜨리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다육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양 생장을 통해서 이렇게 로제트에, 그 다음에 뿌리에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해서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꽃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묵은 친구, 또 건강한 친구의 몸에서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걸 보면 공통적인 식물의 생장 과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또 오래 묵은 아이들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는 경우에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경우가 있네요. 이건 클랄라인데요. 아이가, 저는 이 꽃 올린 것 중에서 가장 예쁜 게 클랄라의 꽃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서요. 다육이 꽃그리님이 이렇게 컵에 잘라서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쁜 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집 있는 것만 비교해 보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 이 친구는 크리스본인데요. 이 친구는 노란색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란다 거치대에 내놨거든요. 이제 분갈이 한 지 좀 지나서 그랬더니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보통 요즘 최근에 28도, 27도 연일 이틀 동안 굉장히 기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온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한 햇빛을 흡수하는 경우에 아이들은 꽃대를 올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육이들은 워낙 수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수분,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건강한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저희 집에서 오래 묵고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꽃대를 올려서 건강한 이렇게 꽃몽오리를 피우네요. 예, 알리샤고요. 알리샤도 아까 그 클랄라처럼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로 꽃대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 수분을 통해서 이제 씨앗을 발화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대요. 식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그 가을에 사과 같은 경우는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과 껍질을 굉장히 단단하게 한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씨앗을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잖아요. 그 씨앗을 그래서 단단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퍼뜨리는 거죠.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러네요. 네, 멕시코 자이언트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충분해야 되지만 하월시아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방그늘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그 경험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네요. 제가 잘라줬는데요. 실내에서 키워도 꽃대를 일자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게 꽃대였더라고요. 보니까 길게 이렇게 쭉 하늘로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충분한 햇빛이 아니어도 꽃대를 올리는 경우는 하월시아가 그렇습니다. 요거는 블루헬프인데요. 블루헬프는 딱 한 아이한테 올라오네요. 이 친구도 지금 비를 맞고 폭풍 성장을 했어요. 최근에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왔었죠. 그때 성장을 하고 많이 컸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덴테라 잼도 제가 베란다 거치대에 놔뒀더니요. 비 맞고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요. 이 친구도 주황색이네요. 주황색이 많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하월시아 이렇게 요 그림 보셨죠?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놔 봤고요. 네, 루신다는 제가 토분에 심어 놨었는데요. 이 친구도 아직은 만개하지 않았는데 예, 꽃봉오리를 맺고 있고요. 엘렌도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니 버거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타이니 버거도 주황색이죠.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아이들 어, 생식 생장을 통해서 자기 종족 번식구에서 꽃을 피우는 다육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실내에서 또는 아니 베란다죠. 베란다나 하우스에서 이렇게 붓으로 저희는 이제 씨앗을 맺어줘야 되죠.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꽃이 핀 다육이들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어제 베란다 거치대에요. 그 큰 왕벌이 서식을 하려고 자리 잡는 걸 쫓아냈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날아가는데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곤충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기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서식처를 찾아서 베란다 거치대도 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들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할까 합니다. 이 친구들도 한번 붓으로 한번 저도 수분을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